저희가 스팀 21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한 지가 이제 11년이 됐습니다. 맞아요. 11년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채널에 나가서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또 각자 또 컨텐츠를 촬영한 건 많은데 이렇게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그림은 사실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년 차, 이제 10년째가 끝나고 11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 각자 두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진로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 진로 교육 11년 하면서 좀 느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뭐 3가지 혹은 5가지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떠오르는 건 이 진로 고민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세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세대가 더 심각해진 것 같긴 해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원하는 직장 혹은 원하는 꿈을 못 이뤄서라는 게 결국 본질적인 건데 사실 어른들 말 잘 듣고 우리 학생들이 뭐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지금 원하는 취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꿈을 못 이루고 직장을 원하는 걸 원치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방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더 잘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대까지도 지금 커버해서 많이 상담도 하고 많이 컨설팅을 하니까 이 진로 고민이 끝이 없는 거를 10대를 넘어서 20대, 30대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스레드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국 이 취업 단계에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되니까 음, 이제 거기에서 헤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음, 과연 뭐 때문에 그냥 기업의 그러니까 취업의 문이 좁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냐? 준비는 잘했는데 방황을 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우리 흔히 말로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음. 애초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거를 뾰족하게 갈- 딱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준비해야 되는데 음, 준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게 많네. 음, 이걸 왜 내가 미리 못했지? 음. 여기서 오는 방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맞아요. 이거 실제로 결론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세상 파악을 못하고 기업 파악을 잘 못하니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대충 흐릿하게 준비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역량이 있거나 정말 역량이 뛰어나거나 뭐 학벌이 정말 좋거나 그러면은 혹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과에 갔다 그러면은 알아서 그 플로우를 따라서 흘러간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뭐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똑같은 포지션에 모이게 돼요. 왜냐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진출하고 기업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서도 대부분 나오게 되고 혹은 대학 가서 뭐 대학을 들어가서도 계속 다른 데 전과를 할까 고민을 하는 게 되는 게 결국 제대로 된 전공 파악이라든지 회사 파악이라든지 세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도 얘기 드릴 텐데 세상을 나아가서 우리가 취업을 하고 뭐 진로를 꿈꾼다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어쨌든 우리가 입시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되는 것 같아요. 늘 이런 게 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으로 내던져지는데 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근데 맞아요. 세상은 입시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음, 그 성적 외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맞아요. 그냥 강제로 내던져지니까 음, 이제 거기서 오는 혼란. 나는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게 바로 결국에는 세상에 나오면은 학벌이란 거는 결국 이 사람을 증명하는 성적표이긴 한데 1차 필터링 어떤 역할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기업에서 그래서 너 뭐 할 줄 아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거기서 결국 요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역량. 그러니까 우리가 11년 전부터 계속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진로교육인이랑 다르게 역량 계속 강조한 이유가 앞서서 본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니까 그래요. 본질이니까. 취업에 결국 회사 좋은 데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든 공기업에 들어가든 핵심은 너 할 줄 알아? 너 정말 이거 할 줄 알아?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기획하는 법, 생각하는 법, 마케팅하는 법, 홍보하는 법,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이런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겉스펙인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학벌 여기에만 매이게 되니까 막상 가서는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상향 평준화된 세상 속에서 왜냐 이 대기업을 들어간다 치면 여기 결국에 2차, 3차까지 합격한 사람들의 스펙은 다 똑같아요. 허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준비 안 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뭐 500대 1, 뭐 800대 1, 뭐 300대 1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다 쳐낸다 치면은 최소한 50대에서 200대 1은 붙는 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50명에서 200명이 거의 다 스펙이 상향 평준화해서 비슷해.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냐? 진짜 너 할 줄 알아? 너 뭐 했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그게 바로 역량이니까
이 역량에 대한 걸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우리 진로교육 업계가 이쪽에 더욱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임 대표님 말씀은 결국 11년간 이 진로 교육을 해오시면서 느낀 게 음, 결국 대학 와서 방황하는 애들이 많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뭔가 역량, 세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간과된 교육들이 지금 이를테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아. 이게 실제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어쨌든 저도 우리 모두 학부모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입시가 어쨌든 중요하니까 기업에서 어쨌든 필터 이 사람의 성실도 보이지 않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결국 그 핵심은 스펙밖에 없으니까 겉으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2차나 3차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1차를 통과하려면은 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더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려면은 결국 입시를 통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선배들 좋은 랩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입시를 하는 것까지 옳은데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입시를 위한 역량이 있다. 그 다음에 입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근데 그 두 개가 같냐? 그러면 입시를 위한 역량이 입시 이상의 역량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입시만 되면은 그 이후의 문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입시에 집중을 하는 그런 행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는 하지만 그 이상의 걸 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의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입시 역량이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10대 때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이들한테 세상 경험 많이 하라, 진로 경험 많이 하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안에서 최대한 그 역량을 깨작깨작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진로 역량, 삶에서 필요한 것들 진짜 세상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이공계를 가더라도 문과 역량이 필요하고 문과를 가더라도 이공계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진로 역량인 거예요. 입시 역량 위에 진로 역량.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대학 이후에 배울 것들인 직무 역량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2차, 3차까지 붙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무너지거든요. 트라이도 못하게 끝나게 돼버리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지만 이게 결국 그 입시 제도 안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게 결국 그 공부 잘하시는 많은 우리 그 학자분들이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이런 역량은 필수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게 다시 입시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스킬적으로 기르려고 하는 예를 들면 논술 같은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논리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논술을 본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사회에서 필요해서 그런 논술 역량을 요구하는 건데 대학에 가기 위해 다시 논술 학원을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로에도 굉장히 적용이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근데 물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어쨌든 입시라는 건 중요하고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진로 역량이랑 직무 역량으로 승부를 보는 게 바로 대학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의 세상에서 필수 과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등한시 되면은 아무리 이걸 열심히 준비했다 한들 안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자는 의미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입시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자성적인 것도 필요한데 진로교사분들도 많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반대로 이제 보면 외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이 대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수준이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입시 컨설팅이나 대입 진로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왜냐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결국 돈이 그쪽으로 가냐 안 가냐인데 사교육 시장이 크다는 거는 그쪽에 확실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학부모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 그 스펙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뭐 대기업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문대 혹은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스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학부모들도 좋다 우선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맞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학교 교사분들은 당연히 준비해서 왔으니까 기본적인 수준 이상이에요, 대부분 전부 다. 근데 우리 같은 업체인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싶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 일도 해봤고 대기업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국가랑도 프로젝트도 해보니까 다양한 걸 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대부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꿈 얘기를 간단하게 한다든가 다른 업체 회사들을 뭐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꿈 얘기 간단하게 하거나 더 본질적인 역량이라든지 정말로 학생들한테 역량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보다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꿈과 현실의 균형이 맞아야 맞아요. 된다고. 근데 이 꿈만 무겁게 꾸면
이제 몽상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에 무게를 두면 염세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거를 우리가 늘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입시 진로 이런 쪽에 그래도 시장이 몰리고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럴듯한 있어 보이는 단어 그다음 있어 보이는 개념 이런 것들로 자꾸 접근을 하고 보여주기식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전달되고 우리가 인지시켜야 될 것들이 좀 놓쳐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그분들도 진로 교육을 하면서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잘 되거나 창업이 잘 되는 게 우리 궁극적인 골이잖아요, 골. 그럼 그러려면 사실 하는 분들이 산업 전반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뭐 에너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뭐 창업 이렇게 하는 거다. 얘들이 창업 이렇게 사람 구해서 하는 거다. 그냥 이 정도 수준만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들은 결국에는 학부모들도 원하는 니즈는 여기 있는데 애들도 그렇고 오는 회사들은 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괴리가 생기는 지점들이 음, 좀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혹은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음, 이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서 음, 출발 지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목표 지점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출발 지점들이 너무 좀 현실과 괴리감들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한번 걸어봤던 사람이 그걸 알잖아요. 근데 걸어보지도 않고 이걸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이걸 준비했던 사람이 가르치는 거랑 대기업은 가보지도 않고 애들 이렇게 하면 대기업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찰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는 거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 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11년 하면서 제일 좀 마음이 아프면서 가장 많이 항상 현장 갈 때만 느끼는 건 아프지만 이 도농 격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어떤 조그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같이 밖에서도 도와드리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거의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시골부터 거의 땅끝마을까지 다 갔는데 예, 예. 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학생들이랑 꿈 얘기도 해보고 고민도 들어보고 그러면 일단 고민의 출발점이 다르고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찍는 그 목표 지향점도 다르다. 그게 다르니까 애초에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냐.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예산만으로 커버가 되냐. 그러니까 예산만으로 커버된다라고 하기에는 결국 이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 그 교육자가 그런데 좀 눈을 뜨고 자꾸 그런데 눈을 열고 생각을 넓히고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꼭 필요한 지점이지 않나. 결국에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사범대를 나오시고 교대를 나오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대학교의 교수님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걸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교육청, 교육부에서 더욱더 현장성이 강화돼야 되고 본질적인 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솔직히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학자의 길이라든지 교육의 길만 걸으시니까 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사실 사람이니까 물리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프로세스라든지 뭐 창업 프로세스 뭐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방향성만 좀 더 뾰족하게 해주시면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도농 격차라든지 뭐 학군지 비학군지가 차이가 나지만 이제는 어쨌든 AI로 시대로 인해서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보다는 더욱더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AI를 활용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더욱더 뾰족하게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 그 대학 이후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를 가면 거기는 당장의 실무, 그 다음에 현실적인 스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융복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문계 친구들한테 실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 감각 정도는 익힐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회, 그 다음에
이 마이스터고에 있는 친구들도 음, 당장 졸업 이후에 바로 생계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음, 좀 더 그 상향을 높일 수 있는 음, 그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음. 어떤 인식에 대한 전환 이런 음.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역량경으로 기획 마케팅하면 어렵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학생들이 이미 초, 중, 고, 대학생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미.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라면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들어가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했던 거를 지금 기업에서 다 하고 있어요. 좀 느껴보세요. 슈퍼 가셔서 한번 느껴보세요. 실제로 뭐 불닭볶음면 아이스크림 만들자는 아이스크림 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하면은 또 무슨 뭐 벌집 피자 뭐 레몬 맛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거 아니지만 계속 이런 융복합 그런 연구라든지 트라이를 계속 하시면은 계속 자연스럽게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체험에 그런 거 녹여내려고 무지하게 머리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 그리고 좀 그게 다만 저희 체험뿐만이 아니라 음, 이 진로교육 전반에 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고 이 외에도 물론 많아요. 근데 우선 와닿는 건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